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 공판, 10회 공판에서 제가 이 검찰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우리 증거들, 어제는 첫 번째로 제가 제 관련되는 행사나 제 의정 활동에 꼼꼼하게 기록을 했던 사진과 이 포스터와 이 내용들로 그들의 제가 도시재생의 자료를 빼돌려서 은밀하게 빼돌렸다라는 것이 은밀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박을 한 날이었다면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3월 20일 날 제가 목포에 처음 갔던 날부터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목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페이스북에 나오는 자료를 추려서 이것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. 상당히 관심을 갖고 판사님들도, 그리고 이 방청객들도, 그리고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다 검색을 해서 다 봤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 유리한 것들만 갖고 이 증거로 내놨을 텐데, 이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, 저는 숨기는 게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을 제가 어제 증거로 냈습니다. 오늘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주 재밌습니다. 나름대로. 3월 20일입니다.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. 제가 이 목포에 도착을 했던 첫날 있었던 일들을 제가 글로 쓴 겁니다. 목포 개화기의 근대주택의 감동. 문화와 그 시대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. 정치인들이 먼저 알아야 한 나라의 문화가 깊어지고 다양해진다. 그리고 군인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전국의 모든 도시가 혁신 도시를 꿈꾸면서 공장과 아파트만 넣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다. 울산은 방구대가 피곤하고 통영은 옛 장인의 공방 가옥이 무시당하고 있다. 목표가 아니고 목포네요. 목포는 유달산의 옛 어부의 집들 밀어내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. 이 시장군수 정치들이 일에 앞장서서 유달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아파트로 만들려고 한다. 우리 후손들은 도대체 21세기 조상을 어떻게 평가할까? 그리고 그게 여기에 사진에 나옵니다. 그날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나무숲입니다. 이 사진을 올리고 제가 글을 쓴 거예요. 다음 날 보시겠습니다. 이거 지금 제가 이 국회의원은 아니죠.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이 시장님하고 가서 시장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목포시장님과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. 저는 이 사람들한테 모텔 짓지 말고, 그리고 집 헐지 말고 해라. 이 집은 광생원이라고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그런 병원입니다. 저 집이 지금 거의 옆에 다 흘려나가고, 이 집이 옛날에 병원집 했던 따님이 살고 계시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.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저 안에 사는데 너무 좋은 집입니다. 그 당시에 있었던 목포에서 유명했던 그런 이 병원인데, 지금도 그 딸이 저 집을 지키면서 뒤에 정원이 있어요. 되게 좋아요. 제가 이 정원 가서 몰래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, 제가 이 집을 정말 탐을 냈었습니다. 근데 이 집은 안 파는 집이라고 했고요. 이날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유은혜 장관의 유은혜 장관이 아닌가 보네요. 전 장관님이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이날 목포 행사에 가려고 미리 예약을 다 해놨었는데, 이걸 보다가 말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목포 길거리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. 길거리에서 이날 입었던 옷이 제가 지금 입은 저 옷이에요. 그쵸? 이거가 바지랑 한 벌이에요. 저거 바지랑 세트로 입은 거고, 오늘은 다른 바지 입은 거. 어제 공판에도 이 옷 입고 나갔습니다.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옷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게 지금 옷이잖아, 이날. 7월 2일 날 목포 MBC랑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. 다른 어느 도시에도 없는 것이 목포에 있습니다. 목포는 근대 문화유산의 관광도시로 큰 가치가 있는 곳이 될 겁니다. 근데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해야 됩니다. 유형의 가치는 일제강점기 건물이고, 무형의 가치는 이난영 남진으로 이어진 트로트입니다. 지금 트로트가 진도 출신 목포를 거쳐 나온 지금 송가인이가 나와서 이 트로트가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이게 트로트의 메카로 이난영 남진을 써라.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죠. 목포만의 위대한 가치를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. 목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 근대 가치, 그리고 이 무형의 트로트의 가치, 그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 선한 원금지구의 재개발 사업에 지금 이 전남이 조금 승인을 했다라는 지금 신문을 보고 제가 말도 안 된다. 저기 저 아파트 있는 데 있잖아요. 저기
저 아파트 조감도가 있죠. 저게 바로 지금 서산 원금지구에서 맨 앞에 쪽에 전부 조선내화입니다. 저렇게 짓겠다고 해서 신문에 나온 겁니다. 전남도에서 조건부 승인했다고. 그 제가 이제부터 펄펄 뛰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아마도 저게 저 때문에 무산됐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자락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중흥건설은 빠지고, 알고 보니 중흥건설에서는 옆에 옛날 제일여고 부지를 벌써 몰래 사놨고, 이제 이거 보세요. 지금 2017년 9월 7일이죠. 저 2017년 9월 7일 그 즈음에 그 중흥건설이 그 옛날 제일여고 부지를 사놉니다.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중흥건설이 이거 시행사였고요. 그래서 자기들 시행사인가 시공사인가 그렇게 하려고 아마도 저는 지역의 정치인과 지역의 그 뭐 관련된 사람들이 저 일을 준비를 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. 여기서 안 됩니다. 이건 안 됩니다. 해서 제가 문화재청에 이 얘기를 보고하고, 이것이 조선내화가 자기들의 그 공장 부지를 이걸 근대문화유산으로 니네들이 이걸 등록을 한다면 이것을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, 그들이 여기다가 아파트에다 팔지를 않고 땅을 그 자기 할아버지의 자산이다 해서 여기를 그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이 아파트가 무산된 거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손혜원은 꺼져라라고 이 현수막을 붙이면서 손혜원이 목포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협박들이 있었고, 그리고는 2019년 1월에 그 꼼꼼하게 준비를 한 그 SBS가 이제 손혜원이 목포에 투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아파트가 무산되고 그 두 번째 조합이 결성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를 공격한 주체는 그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주체 세력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. 이것이 페이스북에 다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저 고층 아파트 얘기를 제가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끝까지 싸우겠다.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한테 제가 억지 부리지 말고 구도심 해라. 이게 자기가 그 뉴스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마치 자기가 관여가 안 돼 있는 척 하면서 위장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박지원 의원에게 이제 얘기를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. 228m의 유달산에 80%를 막는 그런 3,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전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라. 박지원 의원님. 몇 선 하면서 이 동네 지켜낸 게 뭐냐.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주말마다 내려가서 땅 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쪽 세력들이 한 얘기예요. 제가 뭐 투기를 한다. 그때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고 했죠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9월 9일 날 이 소영이 집을 다 뜯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집 고치는 사진, 소영이가 살 집의 천장, 그리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순천에 있는 이 소영이 집 고친 분이 순천에다가 고친 집입니다. 이렇게 보여면서 옛날 집들을 고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태리 레스토랑을 하려고 한다. 그래서 이 도시재생은 바로 이런 재생이다. 이게 이제 2017년 9월에 하는 얘기입니다. 관광객이 줄 서서 밀려 나오는 곳으로 서산원금 지구를 만들 수 있다. 그 지역을 지켜오신 분들 그때까지 모두 주인으로 집을 지키고 있어라. 그래서 집 팔지 말고 꼭 지키고 있어라. 그래서 목포를 제1의 관광지로 내가 해드리겠다. 그 순천이나 여수가 1,000만 관광객을 들이지만 목포는 반의 반도 관광객이 없어요. 볼 게 없으니까. 근데 제가 보기엔 그쪽 여수나 순천보다 훨씬 더 볼 게 많은 곳이 목포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. 부디 저 믿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.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찾아서 개발시키는 일이 제 전공이다. 그리고 제 전공이 원래 문화와 예술이다. 이 문화와 예술로서 도시를 살릴 수 있다.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영이가 여기 집을 사갖고 들어오는데 소영이를 통해서 제가 소영이 명의로 제 집을 샀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어서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합니다. 그날. 소영아, 너 목포 가서 살래? 목포는 벼랑가 왜요? 이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칠 만한 돈 없는데요. 내 돈으로 집 사면 내가 고쳐줄게. 증여해줄게. 이게 9월 9일 날 얘기가 나옵니다. 증여해줄게. 왜 그렇게까지?
너 시집 갈 때 주려고 돈을 갖고 있었던 게 있어. 그래요? 그런데 거기 가면 저 뭐해서 먹고 살죠? 그럼 뒷골목에 자꾸 싼 집 한두 개 더 사서 월세 받든지 게스트하우스 하렴. 그 집도 고쳐야 되잖아요. 사게 되면 그 집은 내 돈으로 벌어서 고쳐봐. 근데 나를 목포 보내고 재산을 증여해서 수리까지 하려는 건 무슨 이유죠? 근데 그 수리의 표본을 니네 집에 수리하면서 보여주고 싶어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고치는데 진짜 중요한 가치 다 없애고 덮어버리지. 고모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예요? 다른 사람들은 니네 집 고친 거 보면서 흉내 낼 거고 비슷하게 고치면 구도심이 살아날 거야. 그러면 나는 목포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? 너 목포 가서 집세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걸? 그래? 그럼 한번 가봐야 되겠네? 가보면 너도 좋아할 거야. 그리고 다음 얘기하죠, 제가. 다음 달, 제 조카 딸 손소영은 목포 시민이 됩니다. 이게 처음에 얘한테 목포 가서 살래라는 얘기 시작한 3월부터 이 가기 전달까지 해주는 얘기입니다. 이게 2017년 9월 9일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안 보고 도시재생에 이거 9월 14일 날 자료 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빼돌려서 제가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. 여기 나오는 내용을 자기가 읽어본다면 이걸 증거로 어저께 다 냈습니다. 판사님께. 여기는 이제 2017년 12월 12일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. 이 아내가 보세요. 손소영 집 공사가 끝나고 이 목포로 이사합니다. 이 공기가 되게 늘어났어요. 1층 갤러리에는 한국 공예품, 디자인 상품들 전시 판매하면서 소영이가 직접 볶아 내린 커피를 팔 예정입니다. 90년 된 일제강점기 목조주택 아름다운 천장 등 장점은 모두 살리고 춥고 더운 문제, 보안 문제 등만 꼼꼼하게 보완했습니다. 어제 순천에서 열린 전남 예총 행사, 이때도 또 예총 행사 가네. 가는 길에 이때 이제 또 예총 행사 큰 행사 있었어. 예총 회장이 전남 회장이 새로 당선됐거든요. 그래서 목포에 들러서 완성된 집을 돌아봤습니다. 이제 목포에 가면 저는 공짜로 머물 일이 집이 생겼습니다. 지금은 못 머물어. 하도 더러워서 못 가겠어요. 하도 어질러놔서 그때 이렇게 깨끗하고 예뻤는데 지금은 그냥 고양이들과 함께 완전 저 집에 제가 발 디딜 틈이 없는 집이 되었답니다. 그리고 이제 1층에 고양이란다. 소희가 이사를 마쳤습니다. 짐은 다 갔지만 사람은 설 지나고 갑니다. 집 내려가는 날 저도 가서 밤늦게까지 DP 끝내고 오칠향 가득한 2층 방에서 하룻밤 묵고 왔습니다. 짐 가는 날. 아직 마무리할 게 여럿이 남아있어서 제가 한두 번 더 가야 합니다. 간단히 리모델링을 간단히 아니고 정말 복잡했어요. 목포 80년 넘은 목조주택입니다. 옛 가치를 이렇게 되살리는 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도시재생 방법입니다.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. 저기 있는 가구들은 하나는 제 거, 하나는 뭐 주고. 저 사진들 보면 옛날에 깨끗했던 시절의 소영이 집을 알 수 있는데. 요거는 이제 제가 저기 공장을 그 통장님이 소개해서 사가지고 제가 정미소 집을 사면서 박물관을 팔고 이제 저 건물로 옮겨볼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. 그 재단은 절대로 저 재단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를 반대했죠. 집값보다 수리비가 5배쯤 더 드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.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 임기 마치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위해 살려고요. 일주일 3인을 목포에 살고 싶다고요.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. 저는 2018년 3월 달에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쵸? 그리고 이제 이 목포에 이주를 한 목포에 돌아온 청년들의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나온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보세요. 2018년 5월 1일 날 5월 1일은 창성장이 오픈하기 전이에요. 공사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막바지입니다. 어제 그 검사께서 물어보셨어요. 창성장도 이런 게 있습니까? 라고. 보세요. 딱 1년 전 대선 준비로 지방 예술인들을 만나러 호남의 도시를 돌던 중 목포에 갔습니다.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명동의 적선 가옥처럼 1920년에 40년대에 지어진 목포 주택들이 수백 채 질비하게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은 마치 영화 속 세트장 같았습니다. 더 늦기 전에 목포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려보고 싶었습니다. 가장 먼저 경리단에서 산 잘나가던 가게를 운영하던 제 조카 딸 소영이를 설득했고 그로부터 10개월 후 소영이는 목포 시민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귀 얇은 주변 엄마들. 주변 엄마가 누구죠? 우리 조이숙하고 채오키 대표죠.
설득해서 각각 아들, 딸들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해서 골목 안 폐가로 버려진 여관을 3명 청년 공동 명의로 구입했습니다. 이곳이 바로 1963년부터 2005년까지 나름 잘 나가던 항구의 여관 창성장입니다. 근래에 들어 장사가 잘 안 됐는지 10년 넘게 비어둔 채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. 이제 새 청년의 꿈이 깃든 목포 가사 창성장이 사람과 즐거움이 함께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로 곧 문을 엽니다. 주인 중 한 명인 한예종 출신, 주인 중 한 명이 아니고요. 사실은 한 명의 언니예요. 친언니. 한예종 출신 아티스트 주희 씨가 전체 페인트 칠을 직접 담당했습니다. 파란색, 빨간 색을 정한 것은 물론이고요. 디스플레이 전문가 주희 씨 엄마는 창성장 리모델링을 총 지휘했습니다. 크기와 가격이 다른 게스트룸이 10개 있다고 하는데 아직 오픈 문의는 제기하지 말아주세요. 자세한 건 모르니까 제가. 아티스트 모니어 마음에 들 때까지 아마도 문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때가 5월 달의 상황입니다. 저 사진으로만 봤을 뿐 저는 빨간 칠 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. 정식 오픈 전에 지신 밝게 파티는 한번 하겠지요. 이게 5월 1일의 얘기입니다. 우리 8월 말 돼서 오픈했죠. 이렇게 제가 어제 증거로 이 판사님께 제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목포 이야기들, 소영이 집 고치는 얘기, 그리고 창성양 얘기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로 자료를 냈습니다. 이것 말고도 많아요. 어제 마지막에 임모 검사님께서 제게 물었듯이 창성장 얘기도 있습니까?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. 많아요. 제가 창성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,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 이제 임 검사님께서 궁금해하던 자료도 해서 6월 10일 날 있었던 마지막 공판에 제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. 이렇게 페이스북에 솔직하게 공개를 해서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으니 우리가 증거로 내기 참 좋습니다. 날짜가 기록이 돼 있고요. 이 페이스북에 정말 모처럼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그때 제가 찍어놓은 제 의정활동의 사진들이 또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 뭐니 참 이 어이없이 이렇게 도와주겠다고, 시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,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일들이 이렇게 제게 이렇게 투기꾼의 멍해와 이 차명으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저를 이렇게 밟았던 이 언론들과 그리고 이 검찰과의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성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정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제게는 큰 힘입니다.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